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경북 비즈니스고 학생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다들 힘드신 상황 속에서도 집에서 잘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강의 통일신라의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마쳤고요. 오늘 그에 이어서 고려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난 복습은 각자 알아서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 저희는 고려시대의 미술은 어떠했는가를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봅시다. 고려시대는 통일신라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불교 미술이 성행하였다고 해요. 즉, 통일신라 시대에 국교가 불교였습니다. 고려시대 나라의 큰 어떤 방향성이나 통일신라에 비해서 큰 방향성이나 어떤 그 왕권을 지니고 있던 이런 것들이 변화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큰 틀에서 통일신라와 거의 비슷한 큰 틀을 가지고 나라가 운영이 되며, 그냥 단순히 옛날에는 신라계 사람들이 나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 자리가 교체되어서 고구려계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술사적으로는 통일신라와 고려를 아주 뚜렷하게 나누지 않아요.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미술사적으로. 하지만 똑같다면 제가 이 설명을 안 하겠지만, 비슷하다는 뜻은 어딘가 조금은 다르다는 뜻이겠죠. 어느 부분이 다른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화려하고 귀족적인 미술품을 남겼다. 이거 역시 통일신라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미술이고 귀족적인 미술품이지만 통일신라에 비해 다른 점을 제가 다음 장 그림 보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 3번, 다양한 외세의 침략이 끊이질 않았던 시기가 바로 또 고려이기도 해요. 그래서 땅에 머리를 박으며 우리나라의 왕이 이제 다른 나라의 왕에게 굴욕을 당한 사건도 고려에 있는 거고, 고려시대는 정말 순환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역경,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죽임 당하지 않는 고통,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은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굉장히 약간 그 터프한 어떤 그 영화에서 나왔던 멘트인 것 같은데, 고려가 이 당시에 없어질 수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살아남아 현재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죠. 이 역경은 이후 조선을 건국하는데 어마어마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수업 끝날 때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통일신라와에서 이어지는 불교미술과 귀족적인 미술작품들 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불교미술이라고 하면 회화작품보다는 사실은 이 건축물들과 불상들이 많아요. 탑 이런 쪽들. 건물 안에 그림이 많긴 한데 회화작품으로서 이제 남아있는 게 많지 않아서 회화작품은 오늘 많이 준비하지 않았고 불상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불상을 보면 통일신라 시대 때 여러분들이 또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 굉장히 유명했던 불상이 하나 있죠. 바로 석굴암 보전불상. 기억나시나요? 이 석굴암 보전불상은 아시아 쪽에 있는 모든 불상을 다 통틀어서도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아름답다고 유명한 불상이에요. 그렇다면 자, 이 앞에 통일신라 불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한참 있다가 만들어진 불상인데, 어떤 불상이 여러분들은 더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뭐가 더 예쁜가요? 뭐가 더 잘 만들어졌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주세요. 자, 춘궁리 석가열의 좌상인지 석굴암 보전불상인지. 여러분들의 댓글을 계속 확인하면서 갈게요. 왜냐하면 댓글을 막 남겨야 여러분들 안 졸리거든. 여기 그냥 들어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1번 석가열애, 2번 보존불상, 석가열애 보존불상. 1번이 더 예쁘시다는 분도 있어요. 후자, 석굴암 보존불상. 1번이 석가열애상입니다. 뭐 몇몇 디테일들은 석가열애상이 더 예쁜 분도 없잖아 있기는 해요. 자, 완성도 유튜브를 꺼놔야겠네. 완성도로 따졌을 때 이거 알람을 어떻게 끄지? 그만. 자, 완성도로 따졌을 때 이 여기 금이 가 있는 상태라든지 얼굴의 부드러움, 미소, 전반적인 어떤 완성도에 있어서 불상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석굴암 보존불상을 더 잘 만든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술력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의 여러분들이 더 실력이 뛰어날까요? 1년 후에 여러분들의 실력,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실력이 더 뛰어날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댓글 계속 써주세요.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노력하지 않는다는 전제권을 제외하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기술력과 실력은 시대가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나아져야 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반대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자, 유명한 불상들이에요.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 이 불상들 역시 고려시대 불상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금방 봤던 불상에 비해서 이 불상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상을 알려주세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돌이다? 불상, 여러분들이 작품을 관람한다고 생각하고 이 앞에 있는 이 불상과 이 불상, 기술자가 아니라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만든 것 같다. 이 주름도 디테일하게 그게 아니라 그냥 선만 그어진 불상이고요. 얼굴의 형태나 비례, 어떤 완성도가 훌륭하지 않아요. 고려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고 갑시다. 고려시대, 질문입니다, 여러분. 고려시대와 통일신라 둘 다 불교 미술을 못생겼어요. 정답이에요. 둘 다 불교 미술을 발전시켰어요. 둘 다 불교 국가였어요. 그렇다면 시험 문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불교 미술의 전성기를 부가한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1번 통일신라, 2번 고려. 정답 몇 번으로 쓰시겠습니까? 불교 미술의 전성기를 만들어낸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1번 통일신라, 2번 고려. 실시간 수업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댓글창을 활용하세요. 정답이 뭘까요? 2번 고려. 인결이 1번 통일신라. 인체 고려. 제 정답을 기다리지 말고 일단 얼른 써보세요. 그래야 지금은 틀려도 상관이 없잖아. 지금은 수업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절대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금방 얘기했듯이 이런 질문이랑 똑같아.
지금 선생님의 스마트폰이 있는데 조선시대의 스마트폰 없겠죠. 당연히 조선시대의 전화기와 대한민국 시대의 전화기 중에 어느 기술이 더 뛰어날 것이냐 물어보면 너무 당연히도 대한민국 시대의 전화기가 더 뛰어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질문이면 시험 문제로 안 나오죠. 정답은 1번입니다. 통일신라입니다. 다시 보면서, 자, 통일신라의 불상이고요. 고려시대의 불상입니다. 어느 시대가 과연 더 뛰어난 불상을 만들었느냐로 질문을 바꾼다면 좀 더 쉬워지겠죠. 이유 설명드릴게요. 이유 설명드립니다. 통일신라는 불교 미술을 장려하며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라에서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서 불교 미술에 쏟아 부었어요. 그 미술 문화가 발전했다, 발전하지 않았다는 그 나라가 얼마나 그 분야에 집중적인 재원, 재력, 어떤 경제적인 지원과 기술적인 지원을 했느냐예요. 통일신라는 그 지원을 완전히 가지고 미술에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고려는 아닙니다. 혹시 지금 한국사 시간에 고려까지 다 배웠죠? 한국사 진도는 고려까지 지나간 거 맞죠? 고려는 왕권이 강했나요? 한국사 좋아하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 고려는 더 늘어지면 안 되겠다. 좀 빨리 갈게요. 여러분들 댓글 좀 모르면 모른다고 치고 반응을 좀 바라봐 주세요. 제가 중간중간 계속 댓글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 통일신라는 아주 강력한 왕권, 아까 얘기했듯이 막 독재처럼 막 성골끼리 막 해먹다가 지방에서 확 밀고 와서 무너졌어요. 자, 이렇게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독재스럽게 고구려계 사람들이 막 으악 똑같이 하면 또 반란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에 대한 저항이 있을까 없을까? 어떠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 세웠을 때는 그거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백제는 저렇게 했지만 우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려는 지방에 있는 호족 세력들, 지방 세력들을 잘 달래가면서 야, 너네 하고 싶은 거 해. 군사? 가져. 땅? 가져. 세금? 너네가 알아서 걷어. 우리한테 조금만 주고 그냥 우리나라 한 나라 시스템으로 가면서 협조만 잘해. 그래서 뭐 사인관 제도니 무슨 제도니 해가지고 그 집에 뭐 아들이든 딸이든 한 명씩 이제 서울에 이제 고려의 이 수도에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어떤 중앙 집권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방 세력마다 각자의 세력 그리고 각자의 불교와 성향과 그리고 마침 이 시기에 선종불교, 교종과 선종의 차이점 아는 사람. 이거 거슬리네. 되게 웃기게 닫았네. 교종과 선종. 불교를 교종과 선종으로 나눌 수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없으면 빨리 없다고 하세요. 제가 설명 열심히 할게요. 교종과 선종. 몰라. 교종과 선종. 교종과 선종은 불교에 두 부류가 있어요. 교종은 아무나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똑똑하고 난해하고 어려우니 모든 득도를 해야 혹시 불교 잘 아시는 분들 혹시 제가 좀 틀렸으면 이해해 주세요. 이 미술사적 해석이니까 모든 것들을 다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기어이 부처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 그냥 불교를 좀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부처가 될 수 있다 없다?
함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그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선종은 달라요. 선종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경전 속에 있는 가르침들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모든 중생들은 다 각자의 이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중앙 집권적인 하나의 명확한 틀을 가지고 나라에서 부처가 될 사람들을 이렇게 양성해낸 시스템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각자의 이 불교의 형태와 색깔이 뽑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불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 불상이 완성도가 높아요. 분명 완성도가 높은 불상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똑같이 생긴 불상만 잔뜩 있다면 그건 과연 정말 좋은 방향일까요? 각 지역마다 이러한 개성을 가지고 불교를 해석하고 각자의 도를 가지고 세력이 확장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즉 고려는 지방마다 개개의 다양한 불교 미술, 불교 문화가 발전한 거고, 통일신라는 중앙 집권적으로 쫙 모아가지고 이걸 업적을 이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의 크기, 누가 더 얼마나 많이 이루느냐를 따질 때는 통일신라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다양성에 의해서 한국적 불교, 조선으로 넘어오는 어떤 한국적 문화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려 시대의 이 독특한 이런 특징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음 사진에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고려 청자예요. 고려 청자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훌륭한가를 보여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자, 상감청자, 청자 상감 문매병, 참 어렵다. 상감청자로 그냥 통일해서 부를 거예요. 상감청자 다들 알고 계시죠? 상감청자 한국사 시간에도 되게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배웠을 텐데, 이 상감청자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상감청자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갤럭시예요.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예요. 뭔 소린가 싶으실 텐데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갤럭시, 삼성 스마트폰은 세계 몇 위일까요? 우리나라의 이 삼성 스마트폰은 세계 몇 위일까? 2위? 1위? 3위로 넘어갈 사람은 없어요. 1위 아니면 2위일 텐데, 누구지? 아이폰 아니야? 아이폰? 삼성인가? 아이폰인가? 여러분, 판매량으로는 삼성이 1등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선호도와 이런 여러 가지로 아직 아이폰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전 세계의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표현으로 정리할게요.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스마트폰. 우리나라 스마트폰을 원래 잘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을 원래 잘 만들었을까?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을 언제부터 만들었을까요? 참고로 선생님은 21살 때까지 삐삐를 썼어요.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없었거든. 스마트폰이 뭐야? 휴대폰이 없었지. 휴대폰이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업계에 뛰어든 후발주자도 아니고요.
후발주자였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휴대폰 처음 접했던 시기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휴대폰 회사들, 모토로라, 노키아, 삼성, 산요, 소니,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 인류 기업들이었어요. 모든 스마트폰은 다 그 나라들이 쥐고 있었어요. 엄청 뒤늦게 우리가 스마트폰 업계에 뛰어들어서 불과 10년 만에 우리는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 삼성 디스 한번 해볼까? 삼성이 왜 그렇게 빨리 잘 됐을까? 삼성이랑 애플이랑 맨날 법정 싸움하는데 혹시 알고 있어요? 뭐 최근 들어서 지금 서로 이제 딱 선 긋고 안 싸우는 것 같은데 한 5년 전만 해도 엄청 싸웠어요, 법정에서. 왜 싸웠을까? 삼성이랑 아이폰이랑 왜 싸웠을까? 정답이에요. 따라한다고. 삼성이 아이폰을 너무 따라했어요. 슬로우 스타터, 뒤늦게 출발한 슬로우 스타터 출발한 사람들은 앞에 선진 문명을 따라하기 마련인데 우리는 너무 따라한 거야. 지금 중국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삼성 LG래. 이 아이폰 입장에서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맨날 법정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기야. 엄청 잘 따라해요. 순식간에 그 기술을 습득하고 나서 그 다음 우리의 특장점의 기술을 거기다 얻는 실력이 있어요. 자, 멀리 돌아왔네. 우리 상감청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 이제 내려놓고요. 이 상감청자, 우리나라 도자기 기술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우리가 원래 도자기를 잘 만들었을까? 심지어 이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 안료, 비취색이라고 하면 이 안료가 들어가는 재료가 우리나라에서 안 나요. 어느 나라가 도자기를 제일 잘 만들까? 전 세계적으로. 너희들한테는 일본이 나오는구나. 일본은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써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일본이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 물론 어찌어찌 만든 거 말고 일본이 도자기를 도자기스럽게 만들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도공들을 잡아가서 어마어마하게 잡아가서 그때부터 일본의 도자기가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고요. 그 전까지 일본은 도자기를 너무 못 만들었어요. 코팅을 시켜서 여기 지금 광택 나는 거 보죠. 코팅을 시켜서 물이 오랫동안 안 새게 혹은 이렇게 우리나라 그 장독대처럼 이렇게 숨을 쉬게 만든 도자기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의 도자기들을 걔네가 못 만들었어. 걔네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를 바득바득 깔고 우리나라 도공들을 훔쳐간 이유가 그거예요. 도자기를 너무 갖고 싶었던 거야. 근데 못 만들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간 거예요. 그 얘기 다시 놓고 중국에서 도자기를 배워왔는데 중국에서는 그냥 청색 도자기만 있었는데 우리가 상감기법을 여기다 입혀서 우리가 이 도자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자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도자기가 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이 상감청자를 보고 어메이징! 브라보! 니하오! 이렇게 된 거예요. 삼성 갤럭시랑 똑같은 거야. 아이폰에 있는 모든 기술을 똑같이 따라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한 가지 더 올려놓는 거야. 한 가지 더 올려놓는 거야. 그렇게 세계 1등이 되어버린 바로 그 도자기가 고려청자. 즉 정리합시다. 고려청자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전 세계 1등이 된 최초의 물품, 사건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우리는 이때부터 고려시대부터
기술력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고려 청자는 나중에 지나서 나라가 힘을 잃고 값비싼 재료를 얻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점점 색이 바라기 시작했고요. 조선시대로 넘어와서는 이런 조선 백자가 되어집니다. 이 고려 청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났던 문화 예술을 자랑했던 고려 청자가 쇠퇴하는 과정, 그리고 백제의 건국으로 이어지는 이 조선 백자와의 관계는 다음 시간 처음 시작할 때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해드릴게요. 사실 오늘 이것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고려시대 지금부터 마무리할게요. 고려시대의 건축물들,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그 다음 굉장히 큰 건물들, 큰 처마를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이 기술들이 이제 점점 발전되어서 조선시대에 세계를 놀래키는 이제 건축 기술로 발전을 하게 되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 다음 탑 역시도 우리나라의 고유의 느낌들이 드러나면서 발전을 하다가 결국은 조선으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직시심취유절이 나왔네. 직시심취유절도 저번에 얘기했던 그 우리 에밀레종 성덕대왕 신종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철을 잘 다루는 건 지금 시대 반도체 혹은 배터리를 잘 다루는 것처럼 굉장히 최고급 기술이었고요. 이 직지심취유절은 전 세계 1위입니다. 가장 오래된 이 철자 인쇄물이에요. 세계 1등이라는 얘기예요. 어디 독일의 쿠텐베르크인가 어딘가에서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라고 막 자랑을 했는데 야, 뭔 소리야? 너네보다 우리가 몇십 년 빨라. 그리고 딱 가져왔는데 실제로 검사해 보니까 우리가 더 빠른 거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도자기와 가장 뛰어난 금속 활자 그리고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고려시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고려시대는 통일신라에 비해서 불교 미술은 조금 쇠퇴했습니다. 하지만 쇠퇴했다는 뜻은 중앙집권적인 어떤 의리의리하고 대규모의 불교 미술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각 지방의 각 특색을 담은 다양한 불교 미술로 발전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한국적인 문화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받기 시작한 기술 역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도자기, 그다음 금방 말씀드린 금속 활자, 철제 기술들이 사실 그 당시에 더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전 세계 인정받은 것만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뿐이에요. 즉 한국이 중국을 뒤따라가던 슬로우 스타터에서 앞서가는 입장을 갖게 된 시점이 고려에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고려가 나라를 잃고 조선이 건국되어지는 과정에서 역시나 통일신라와 마찬가지로 너무 귀족적이고 너무 화려하고 이러한 이 서민들을 이제 돌보지 않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결국 이제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세력이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죠. 조선의 건국은 또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조선은 1시간 안에 안 끝나요. 우리의 옛것 그러면 조선시대가 거의 100%거든. 조선은 두 개 혹은 3개로 끊어서 설명드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 돌아오기 전까지 다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꿀제막 목사 고려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